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따리라는 브랜드가 갑자기 감탄 떡볶이로 바뀌어버렸는데 혹시 이유를 아십니까? 이게 떡볶이 브랜드가 꽤 유명한 아따리는 브랜드예요. 알죠. 아따리 근데 전국에 있는 450개 매장이 전부 다 한순간에 감탄 떡볶이로 바뀌었어요. 아하, 왜냐하면 저게 원래 자,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는 기울특허법인의 신무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표 분쟁 이야기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어떤 이야기 해주실 겁니까? 제가 상표 전쟁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책에 있는 분쟁 사례들을 쭉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원래 네. 남의 그 싸우는 얘기는 재밌잖아요. 그래서 네. 상표 분쟁도 보통 이제 겪게 되시는데 남의 사례를 보면서 겪으면 좀 더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네. 일단 고봉김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고봉민 김밥인 혹시 보셨습니까? 고봉민 김밥.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체인인데요. 처음에 이 브랜드가 고봉김밥으로 시작했어요. 부산에서 이제 되게 작게 시작했는데 재료를 이렇게 튼실하게 넣으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이 간판이 한꺼번에 전국에서 다 몇백 개가 고봉민 김밥인으로 다 바뀌어야 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게 상표 등록을 실패한 거예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 상표 등록이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상표 등록을 실패하다 보니까 근데 하필 또 프랜차이즈 점주 중에 한 분이 그 고봉이라는 그 브랜드 상표 등록을 해버린 겁니다. 뭐 어떤 경위로든. 그래서 그분이 이제 프랜차이즈 본점에다가 이제 사용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고봉이라는 이름을. 대리점주가. 네, 그래서 고봉김밥을 전부 다 고봉민 김밥인으로 다 바꿔버려야 돼. 전국에 있는 몇백 개의 간판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네,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 반드시 상표권을 먼저 확보하고 가셔야 된다. 뭐 이런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애플이네요. 애플이죠. 애플 지금은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애플 상표를 더 많이 알아보시죠. 근데 옛날에 왼쪽이 훨씬 유명했어요. 이게 비틀즈의 애플 레코드가 만든 애플입니다. 아하. 이 당시에 이게 애플이 대기업이었어요. 막 애플 레코드가 잘 나가면서 막 애플 일렉트로닉스부터 해서 막 뭐 별거를 다 계열사를 만들었거든요. 대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애플은 그 당시에는 이제 소기업이었죠. 중기업. 네. 애플 컴퓨터가 이제 떴는데 당연히 애플 레코드가 뭐 애플 이제 일렉트로닉스랑 뭐랑 상표를 다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걸 쓰니까 상표 쓰지 마라. 이렇게 분쟁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처음에는 합의를 했죠. 합의를 뭐 한 8만 달러인가 주면서 8만 달러? 네, 우리는 값으로 지금. 근데 이게 1960년대인가 60년대. 그래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컴퓨터에만 쓸게 그렇게 합의를 봅니다. 네. 근데 처음엔 근데 쟤는 음악이나 뭐 그런 데다 쓰니까 컴퓨터에만 쓸게 하고 8만 달러를 냈는데 나중에 언제 문제가 됐냐면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스티브 잡스는 컴퓨터만 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나중에 맥킨토시에 이제 작곡용 칩셋이 들어갔습니다. 작곡용 칩셋이 들어갔는데 작곡자들이 이제 그거를 음악기기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겹치죠. 그때 또 토해내한 배상금이 2,600만 달러를 저 애플 레코드에 토해냅니다. 상표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또 언제가 문제가 됐냐면 아이튠스가 또 한번 대박이 났어요. 그렇죠. 그때 또 합의금으로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토해내고 그게 아마 지금은 합의가 마무리돼서 분쟁이 해결이 됐어요. 애플 레코드는 뭐 수익 구조가 다르네요. 그러니까 상표 등록 하나 잘 해놔서 상표로 돈을 벌는 확실하게 돈을 벌었죠. 네. 그래서 좋은 상표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 돈이 확실하게 됩니다. 이런 사례도 있어요. 아마도 갤럭시 시계 아시죠? 오리엔트. 네. 오리엔트가 만든 갤럭시 시계 옛날에는 되게 유명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삼성의 갤럭시가 더 유명하죠. 갤럭시 와치. 오리엔트가 만든 시계 이름이 갤럭시였어요? 그렇죠. 오리엔트의 갤럭시 와치가 이제 유명했었는데 갤럭시라는 이름은 근데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이 그걸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삼성은 그 당시에 그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갤럭시를 이미 쓰고 있었어요. 갤럭시 스마트폰. 근데 오리엔트는 갤럭시 시계가 있었어요. 네. 근데 스마트워치는 시계일까요? 컴퓨터일까요? 애매하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시계 쪽에다가 스마트워치에다가 이제 갤럭시라는 저 브랜드를 쓱 이렇게 삼성이 끼워 넣고 상표를 등록을 하니까 오리엔트가 이제 기겁하죠. 이거 시계 아니냐? 스마트워치 시계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상표를 공격을 하니까
이제 삼성도 법무팀에 사람이 좀 많습니까? 좀 뭐 약점을 찾아서 다 공격을 해요. 너네가 그래 그 시계에다 등록을 해놓긴 했는데 뭐 전자제품 등이 들어간 시계, 뭐 스마트 시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표를 사용한 적이 없다. 너네가 전자시계는 지금 만든 적이 없지 않느냐 하면서 취소 심판을 걸어가지고 또 그게 먹혀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리엔트가 또 반격을 하죠. 막 네. 오리엔트 갤럭시 와치 막 이런 거 다 상표 출원하면서 막 분쟁이 심화가 되는데 네. 결국 삼성이 다 사버립니다. 샀어요. 돈 내고. 돈 내고. 그러면 좀 돈 내고 그 돈을 줬냐가 중요해요. 네네. 그거는. 돈 내고 갑질을 그냥 다 했냐. 분쟁해버리면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스마트워치 쪽은 이제 삼성이 다 가져가는 걸로 네. 돈으로 그냥 다 해결했죠. 좋게 샀으면 좋았을 텐데 싸운 다음에 산 거죠. 네. 그게 더 싸게 먹히려고 생각했겠죠. 처음에는 사실 쓱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아무 돈 없이. 근데 이제 여기서 워낙 격하게 나오니까 이제 분쟁이 비화가 된 거고 또 오리엔트도 대응을 잘 했어요. 그렇습니까? 네. 많이 좀 제대로 좀 받았습니까? 그거는 괜히 오리엔트가 응원되네요 마음속으로. 그거는 이게 얼마를 받았는지 당사자들끼리만 아는 거라서 그렇군요. 근데 아마 꽤 받았을 겁니다. 저기 갤럭시가 매출이 꽤 크지 않습니까? 괜히 저기 오리엔트 쪽이 응원이 심이 가네요.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진짜 뭐 글로벌 기업과 이제 기업의 싸움이니까 버겁긴 하죠. 이런 적도 있었고요. 네. 이게 나중에 갤럭시가 또 현대카드랑 막 뭐 소송을 하게 됩니다. 삼성과 현대. 예, 삼성도 이제 뭐 전자제품에 갤럭시 쓰고 있는데 이제 현대카드에서도 갤럭시라는 카드 쪽을 하다 보니까 카드도 결제하다 보면 전자 쪽이랑 이렇게 융합이 겹치죠. 되거든요. 네. 겹치다 보니까 여기 또 막 엄청 또 막 소송을 지금 막 벌이고 있는 갤럭시 전쟁이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 금강이라는 부분은 저거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구별되십니까? 되게 그냥 비슷한 제와 신발. 맞죠. 금강 제화의 왼쪽이 이제 구두 회사, 구두 회사고. 오른쪽은 양말 회사 금강텍스의 양말 회사가 또 있어요. 네, 이것도 되게 오래된 게 한 60년 정도 됐을 겁니다, 둘 다. 근데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만들고 사용을 했는데요. 둘이 막 이제 싸우기 시작했어요. 금강텍스가 막 마른 목골 저 로고를 쓰다 보니까 금강제화가 너네 그 마른 목골 우리 거 쓰지 말라고 하면서 막 소송을 걸어요. 네. 근데 금강텍스는 또 금강제에게 소송을 건 게 너네 우리 양말 상표 쓰지 마라. 왜냐하면 양말 상표는 금강텍스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구두는 금강제가 가지고. 근데 제화 그러니까 구두를 파는 회사에서 양말을 안 팔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막 공격을 하다가 합의를 봐요. 구두는 너네가 쓰고 양말은 우리가 쓰자. 서로 싸우지 말자. 근데 이제 상표가 또 비슷해지고 막 그렇게 따라 쓰니까 나중에 금강제화가 금강텍스를 뭐 무효 심판, 취소 심판을 다 걸어버립니다. 그러다가 근데 취소 심판이 인용이 돼서 왜냐하면 상표를 비슷하게 따라 쓰면서 오인 혼동을 초래했다라는 이유로 상표가 다 날라가요. 근데 상표권 침해는 아니고 여전히 쓸 수 있는 이유는 옛날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법원에서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상표를 함부로 변형해서 쓰면 안 된다. 상표권 날라갈 수 있다. 이런 거랑 상표 합의는 평생 간다. 조심해라. 네, 상표 합의는 평생 간다. 소녀시대라는 이런 브랜드는 소녀시대. 엄청 유명하죠. 한 10년 소녀시대 전에 최고의 브랜드였죠. GGG. 네네네. 네. 소녀시대. 걸그룹. 네, 걸그룹. 당연히 이제 요 엔터테인먼트사가 네. SM 엔터인가요? 그 엔터테인먼트사가 이제 상표 등록을 해놨었는데 근데 뭐 딱 필요한 이유만 그때 등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 업종을 선택을 할 때 이게 너무 많이 하면 돈이 늘죠.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걸 또 좁게 돼요. 그 돈 얼마 아끼려고. 네. 근데 요즘에 엔터들은 그냥 다 깔아버려요. 되게 많은 이유에다 쭉 다 깔고. 그렇죠. 왜냐면 문방구 카테고리가 용품이라든가 넓어지니까. 뭐 의류 같은 것까지도 그 당시에는 근데 그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외에 어떤 사람이 그냥 개인이에요. 소녀시대 과자, 아이스크림, 뭐 의류 뭐 이런 거에다 다 출원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등록이 됐었는데요. 네. 저기 소녀시대 그 엔터테인먼트사에서 당연히 이제 걸었죠. 왜냐면 소녀시대가 엄청 유명했는데 저기서 소녀시대 과자 팔고 있고 의류 팔고 있으면은 브랜드 이미지에 이제 치명적일 거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격을 하고 다행히 근데 이게 그 상표 특허청 단계에서 먹혀가지고 심판원 단계에서 저게 무효가 돼 버립니다. 이유가 저 상표의 등록 결정 시에는 소녀시대가 이미 저명해 있었다. 저명 상표는 유를 막론하고 등록을 안 해주거든요. 네. 저명 상표는 어느 정도냐면 삼성 상표는 노래방 이런 거에 출연해서 등록 안 해줘요. 아, 이미 유명하니까. 네, 버버리 이런 상표는 노래방에다 아니, 출연해도 나 우리 삼성동에서 사는데 삼성동 1번지에서 나 삼성 뭐 노래방. 삼성동 노래방은 그럼 가능할 수 동자가 있어요. 들어가야 된다? 네. 아. 삼성은 근데 안 돼요. 삼성은 삼성동을 먹어버렸네요. 그래서 이제 저명 상표는 전유를 다 보호를 해줘요. 저명은 이제 전 국민이 아는 이런 상표, 뭐 소녀시대 이런 거. 그래서 저게 등록 시에는 되게 유명해졌다 해서 저 상표가 무효가 되는데, 근데 만약에 저 개인이 우선 심사를 해서 빨리 등록을 받았다고 하면 저 상표 유효할 겁니다. 아, 그 상표가 진짜 전쟁이에요. 막 서로 전략을 머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상표가 살아남기도 하고 죽어버리기도 하기도 하고 막 배상 금액 이런 게 엄청 달라져요. 그 분쟁 당시에 어떤 전술을 쓰느냐에 따라서 네, 네. 남기도 하고 죽기도 네, 한다. 맞습니다. 저희도 상표 사건 분쟁 진행해 보면 진짜 머리 싸움이 막 이게 치열합니다. 뭐 검사 변호사들만 칼집인 줄 알았는데 네. 변리사분들도 칼집이네요. 네, 이거 되게 재밌어요. 상표 분쟁들 재밌어요. 뭐. 뭐 심판 소송 단계에서 저도 특허 법원들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뭐 네.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가는 것 같은데 가보면은 이제 재밌습니다. 막 서로 이제 논리를 막 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려고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네. 거기 특허 법원 옆에 막 그 가사 법원, 가정 법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 두 개를 항상 보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쪽만 가니까요. 그렇군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따리라는 브랜드가 갑자기 감탄 떡볶이로 바뀌어버렸는데 혹시 이유를 아십니까? 이게 떡볶이 브랜드가 꽤 유명한 아따리는 브랜드예요. 알죠. 아따리는 아따리 알죠. 근데 전국에 있는 450개 매장이 전부 다 한순간에 감탄 떡볶이로 바뀌었어요. 아하, 왜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저게 원래 창업자 부부가 만든 브랜드예요. 아버지와 딸 이런 브랜드인데 상표권을 부인한테 준 겁니다. 부인한테 줬는데 이혼하셨어요. 아, 스토리 또 이상해지는구나. 그래가지고 네. 근데 회사는 이제 아빠 남편분 남편 명이고, 그러니까 이혼하니까 내 상표 쓰지 마. 그 돈이라도 좀 줘서. 전국에 있는 모든 매장 네. 상표 쓰지 마 해가지고 다 한순간에 바뀌어버린 그 두 케이스입니다. 분의 이혼 사실을 전 국민이 알아야 되네요. 그렇죠. 전 국민이 지금은 알게 됐죠. 좀 잘 네. 합의하시지. 네, 사정이 있었겠죠. 네, 그렇죠. 네, 사정이 있겠지. 근데 어쨌건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는 네. 상표는 이제 한 사람한테 몰면 안 된다. 예, 공용으로 하거나 그랬으면 공용으로 하거나 그랬으면 좀 괜찮았는데 동업할 때는 항상 깨질 것도 생신용을 쓰고 상표를 어떻게 해놓을지를 하시고 가야 됩니다. 어쨌건 보통 명칭화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호빵도 원래는 옛날에 호빵이 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호빵이 뭔지 다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거를 상표 등록을 하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빼빼로처럼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근데 삼립은 호빵 등록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거고. 불닭은 저거는 상표 등록을 했었어요. 네. 부원식품이 불닭을 상표 등록을 했는데 네. 관리를 안 했어요. 너도 나도 전국에서 불닭을 써버리다 보니까 처음에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방어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방치해버리면 빼빼로처럼 막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홍소불닭이라는 브랜드를 상표 등록을 하고 막 서로 막 싸우다가 대법원에서 불닭은 누구나 쓸 수 있는 보통 명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렇게 다 날아가 버려요. 쓰는 아직은 이거는 알짜 붙어 있는데. 네, 알자를 저기는 항상 쓰죠. 네. 이거는 보통 명칭화, 원래 크리넥스가 약간 애매한 정도거든요. 네, 크리넥스가 휴지인가? 라는 사람도 있지만, 크리넥스는 상표지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크리넥스가 그래서 지금은 저 상표 안 잃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자 항상 붙여요. 근데 저 아스피린 있지 않습니까? 아스피린. 젠 바이엘사의 상표인데 아스피린은 이미 보통 명칭화 되었다고 대법원이 판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쟤는 항상 바이엘 아스피린 저렇게 해서 팔고 있죠. 그리고 또 대법원이 지프. 보통 명칭화 되어 버렸다고 판단한 상표가 지프. 지프는 이제 누구나 쓸 수 있는 이름이 되어 버렸죠. 지프는 그냥 특정한 모양으로 생긴 자동차의 이름을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 뭐 봉고차, 호찌개, 그렇습니다. 뭐 이런 네. 느낌이 된 거네요. 이게 그래서 전략의 차이가 되게 이게 많이 갈라요. 허니버터 칩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상품을 과자에 대해서 하긴 했는데 근데도 이제 다른 허니버터 시리즈들이 다른 회사에서 어느 정도 혜태라는 원래 데에서 혜태가 이렇게,
허니버터칩이 나온 거죠. 네, 근데 허니버터칩을 완벽하게 막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데에서 허니버터 시리즈를 다 이렇게 많이 등록을 받았어요. 그래서 완벽하지 못한 케이스고, 롯데는 생각을 해보면 드림 카카오인데요. 네. 얘는 드림 카카오 출시하면서 다 깔아버렸어요. 롯데가 이런 걸 잘 막네. 네, 드림 카카오 56, 롯데 카카오 드림, 롯데 꿈꾸는 카카오 뭐 비슷한 상표를 다 깔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롯데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방어를 했지만, 광동제약은 비타 500을 출시하면서 비타 500만 등록받았어요. 그러니까 비타 600, 700, 800 막 다 그렇죠. 옆에 막 비타 5000. 저게 다 다른 브랜드군요. 다 다른 브랜드에서 나와버린 겁니다. 미투 제품을 방어하려면 네. 비슷한 이미지가 있는 거는 미리 다 해놨어야 된다. 상표 전략에 따라서 그거 차이가 돈, 엄청 크게 납니다. 그거 돈 아끼려고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랬다기보다는 네. 그 결제 올리는 과정에서 잘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대박이 나는 순간 그 브랜드 가치가 희석이 되느냐 아니면 살아남느냐 엄청 차이가 비타 500 크죠. 출시할 때는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동안도 돈 많이 들어갔는데 상표 한다고 또 돈 쓰냐 막 귀에 들린 것 같아요. 제 귀에 지금. 샤오미도 있지 않습니까? 네. 샤오미도 유명한 브랜드인데 그 작은 쌀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걔네들이 중국에서 쭝미, 중간 쌀, 따미, 큰 쌀 다 등록받았습니다. 따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장기적인 시선이 있을 때 네. 중장기적인 시선을 네. 가지고 봐야 된다. 이런 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그냥 다 깔아버리는 전략도.